안녕하세요, 지효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필수 유형, 응용 유형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개념 정리를 해봤죠? 자, 그 개념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에 적용이 되는지 그 적용하는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유형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바로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식을 어떻게 구할까?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주어진 직선에 평행하고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접하는 직선, 즉 접선의 방정식인데 어차피 그 접선은 이 직선에 평행한 거래요. 그러면 평행이면 뭐가 같죠? 기울기가 같다라는 통해서 기울기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구나. 그럼 이거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라고 한다면 y는 이라고 식을 바꿔보셔야 되겠죠. 그럼 3x 더하기 7. x 앞에 계속 3이네. 기울기가 3인 거구나 라는 거 확인이 돼요. 자,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원이 있는 거죠. 그쵸?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 루트 2에 해당되는 원이에요. 근데 기울기가 3짜리 접선을 생각하세요. 몇 개 나와요? 이렇게 2개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접선은 y는 3x 이렇게 시작했고 y는 3x. 근데 요 뒤에 있는 요 y절편에 해당되는 이 상수항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상수항을요, 제가 k라고 놓고 k 값을 구해보면 2개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인 거죠. 자, 이걸 구하는 방법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그렇지, 접하니까 판별식 혹은 거리 공식을 이용한다 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개념 시간에는 우리가 판별식 이용해서 푸는 과정을 보여드렸잖아요, 직접.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리 이용해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요 0,0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른 것 같다라는 D는 R이라는 걸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됐죠? 자, 이제 거리 공식 쓰려면요, 요 식 y 넘겨서 방정식 형태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0,0에서의 거리입니다. 자, 가봅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서 분모는 루트 안에 x개수, y개수 제곱해합. 자, 9 더하기 1이니까 10이 들어가겠죠. 자, 0하고 0을 y에다 넣습니다. x, y에다가 0, 0 집어넣으면 k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절대값 씌워줘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거리 공식 기억나시죠? 자, 그게 반지른 것 같다. 반지름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여기 반지름이다. 2 루트 2와 같습니다. 2 루트 2와 같아요.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k의 절대값 어떻게 되나 보면 좀 넘겨보자고요. 자, 2 루트 20에 해당되는 거 확인이 되고요. 루트 20이 바로 2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4 루트 5네요. 4 루트 5. 절대값이 4 루트 5니까 k값은 양수, 음수, 뿔마, 4 루트 5 이렇게 2개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끝났네. 그래서 이 접선은 y는 3x에, 자, 얘는 플러스 루트, 얘는 마이너스 루트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접선의 방식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갔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한 거다. 쌤은 뭘 이용했다? D는 R이라는 걸 이용했다라는 건데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뭐도 있었죠? 그래, 공식.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다.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식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m일 때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어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걸 외우고 있다면 그대로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3인 거니까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자, 아까 반지름이 2 루트 2였죠? 그럼 2 루트 2에다가. 자, 근원의가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m이 3이니까 3제곱 플러스 1, 그럼 10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곱하시면 2 루트 20. 그래서 아까 이거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좀 빨라지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수 유형.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판별식 혹은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데 뭐 때로는 이렇게 외우고 있는 공식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시켜도 된다라는 거였어.
자, 그래서 기울기를 알려준 표현 중에 직선의 평행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알려준 표현으로 x축의 양의 방향과 몇 도의 각을 이루어요. 이런 표현들 기억나하십니까? 오케이. 그런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표현들이에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룬 각가 60도이다.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x축이 있어요. 자, 개념으로 따로 필기해 놓으세요. 무슨 얘기냐? 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요, x축의 양의 방향과 몇 도 이루는 것까지 나올 거냐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선생님이 이렇게 그어봤어요. 여기 몇 도냐면 30도. 30도. 자, 그러면 우리는 요 30도에 대한 탄젠트 값이 기울기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우리 삼각비 배운 거 있습니다. 요거 기울기는 뭐예요? 그러면 탄젠트 30도고요.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이라는 거. 혹은 유리화 시켜가지고요. 3분의 루트 3을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필수적인 암기사항인데, 자, 요것만 나오냐? 아니에요. 기울기가 음수 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보세요. 요렇게 반대쪽으로 가면, 여기가 지금 30도죠. 그러면 x축이 양의 방향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가 30도면 얘는 몇 도일까요? 그렇죠. 150도. 이게 180도니까.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과 몇 도를 이룬다? 150도를 이룬다 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탄젠트 150도를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 150도를 구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거 수학 1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아직 안 배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나온다고요. 왜? 솔직히 생각해봐. 150도면 뭐예요? 30도 여기 30도 딱 꼴맞춤. 여기가 30도인 거잖아요. 어차피 30도짜리고 뭐야? 방향만 반대니까 기울기가 음수로만 표현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이거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내기도 해요. 원래는 요 30도, 이 30만 내야 되지. 둔각을 원래 내면 안 되는데 실전에서는 냅니다. 그럴 때는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또 하나 해볼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더 각을 살려봅니다. 자, 이거 몇 도입니까? 그럼 45도예요. 45도.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의 각을 이룹니다. 그럼 기울기가 탄젠트 45도인 거고요. 자, 이때 기울기 얼마? 1인 거 아셔야 돼요. 탄젠트 45도. 그럼 반대로도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냐? 여기가 45도니까요. 180도에서 45도 빼시면 돼요. 135도. 그래서 이 기울기는 뭐예요?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과 135도를 이룹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탄젠트 135도인데, 자, 135도하고 45도하고 짝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1인 거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요. 좀 더 각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도? 60도짜리. 60도. 자, 탄젠트 60도가 기울기가 되겠죠? 자, 이 문제 이거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각의 크기가 60도. 탄젠트 60도. 얼마예요? 루트 3. 네, 기울기 루트 3짜리구나. 그럼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요렇게 내려오는 거요. 자, 요만큼 60도니까 요만큼 요렇게 몇 도? 120도. 탄젠트 120도가 기울기입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120도예요. 그러면 120도의 짝꿍 60도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는 다 아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 세 개를 필수지, 필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는 탄젠트 무조건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시험 때 120도나 135도나 150도 나온다면 180도에서 요거를 뺀 각 120도 나왔다. 그럼 180도에서 120도 빼면 60도. 아, 60도하고 짝꿍이구나. 요거 생각해서 부호만 바꾸세요. 오케이. 이렇게. 뭐 수학 원까지는 학습했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바로바로 구하셔도 되고요. 됐죠? 이렇게 되는 6가지는 좀 기억해 주셔야 기울기에 대한 표현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볼까? 그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각가 60도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탄젠트 60도인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준 거구나 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원에 접하는 직선. 자, 원이 이렇게 있겠죠. 원이 있는데 기울기 루트 3짜리니까 요렇게 몇 개 나와요? 2개 나올 거야. 그래서 원리대로 풀면 y는 루트 3x 이렇게 하고 오씨 y좌편 2개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k라고 놓고 자, 요렇게 대입해서 판별식은 0이다 라는 걸 이용하든지 아니면 뭘 이용하든지 그치? D는 R이라는 거리 공식
원의 중심에서 이 지점까지 거리가 반지름 같습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K값 두 개를 구하던지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혹은 난 공식 이용할 건데요. 라는 친구들 가능해요. 다이렉트 공식 이용하면 Y는 다시 봅니다. MX 더하기 뿔마 MX의 뿔마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이거죠. 자, 기울기가 지금 루트 3인가요? 루트 3X에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얼마니? 3인가요? 3의 루트. 자, M이 루트 3입니다. 그러면 M제곱 더하기 1 하면 얼마요? 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Y는 루트 3X에다가요 2, 3은 6, 뿔마 6 이렇게 되는 게 정답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본 이유는 이거요. X축의 양의 반응과 이런 가격학이 나왔을 때 기울기가 얼마씩인지를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려고 이 문제를 가져다 푼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하나의 필수형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필수형입니다. 자, 보시면 원위의 한 점, 바로 접점이죠.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식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봐봐요. 자, 원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A하고 B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접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네요. 오히려 접선의 방정식을 알려주고 나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점이 주어진 상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원이 있고요. 요 위에 뭐 A, B 그냥 적당히 아무 데나 찍겠습니다. 자, 요 A, B라는 요 위에 점에서의 요 접선. 접선을 구해봤더니 이 접선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접선 방식을 알려줬네. 그럼 접점이 뭘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접선 방식 구하듯이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리를 먼저 이용해 보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원리 이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 중심이 지금 0,0이에요. 요 기울기 생각하자고 했죠? 오케이?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점 두 개가 있으니까 요 기울기는요, 기울기 A분의 B일 겁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 라고 한다면 요 기울기가, 자, 얘하고 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맞죠? 요 점을 지나니까 써보겠습니다. Y는 기울기 써주시고요. A, B 지나요. 그러니까 A 빼고요. B를 더해주세요. 됐어요. 얘하고 일치해야 되겠죠. 일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인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요 우리는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요 Y는 이렇게 쓸까요 그냥? 얘를 Y는 이렇게 써서 비교해보죠. X 넘기고 루트 2로 나눌게요. 그러면 루트 2분의 1에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 넘어가고 마이너스 6이고 루트 2로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를 좀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B분의 AX 이렇게 곱하면 B분의 A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기울기가 누가 같다? 얘하고 같다. 이렇게 시간을 쓰시고요. 요 뒤에 있는 식이 얘하고 같다. 이렇게 써주고 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했죠? 오케이. 이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같다. 얘하고 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죠? 그럼 봐봐요. 얘하고 같으니까 B분의 A가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된 식 하나 보이시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할까요? 자, B분의 A제곱 더하기 B 이게요 누가 같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6과 같다. 이렇게 되는데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자 B는 여기서 보면 B는 루트 2에 이렇게 되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식이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용하는 것도 당연히 아시긴 아셔야 되는데 수직을 이용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좀 편하다. 뭘? 공식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기울기 주었을 때 그 공식은 사실은 막 굉장히 외워야 되는 권장사항은 아닌데 접점을 잡혀 주었을 때는 사실은 많이 이용해요. 많은 문제들에서. 그래서 요건 좀 알아두시면 편하죠. 그래서 권장하는 풀이는 오히려 이렇게 접점을 주어진 경우 뭐하냐? 그대로 그냥 대입하는 공식 있죠? 자,
자, 접점을 좌표 여기다 대입합니다. XX, 그러니까 봐. AX 이렇게 되겠죠. YY 중에 하나의 B를 내세요. 그럼 BY는 얼마? 12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오케이. 얘하고 얘하고 어떤 거야? 같다라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 둘을 그냥 비교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야.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 한쪽 변을 다 넘겨야죠. 6이니까 이거 12로 맞춰봅시다. 자, 그럼 2x 더하기 2 루트 2y 2 곱하고 있어요. 12는 0. 자, 상수항 10이니까 여기 12 맞췄죠? 그럼 우변을 넘겨야 돼.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y 더하기 12는 0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가 일치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다. 마이너스 a가요, 지금 2니까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b가 지금 2루트이니까요. b는 마이너스 2루트 2가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럼 ab가 바로 나온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야? 그냥 바로 대입해서 푸는 그 공식이 있죠. 접점에 좌표를 대입해서 접선의 방식을 만드는 바로 요 형태야. 자, 이걸 이용하는 게 편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원리를 이용하는 게 편하고요. 어떤 문제는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대입해서 푸는 게 편하고, 문제마다 달라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좀 기억해 주시고요.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게 더 간단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제가 비교해 드렸잖아요. 사실상은. 이 문제는 대입해서 푸는 게 훨씬 간결하다. 원리대로 풀면 미수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쓰기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떤가? 비교해 보려고요. 자, 저 위의 점 4,2에서의 접선의 방식입니다. 라고 돼 있어. 오케이? 여기서 미지수가 막 많거나 그러진 않죠. 저는 이거는 원리를 이용하는 게 더욱더 좋은 풀이라고 보여져요. 먼저 보세요. 자, 요렇게 원이 있어. 자, 원이 있는데 중심좌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 마이너스 1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13입니다. 자, 여기에 4,2니까 적당히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쯤 있다고 할게요. 4,2라는 점. 자, 요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접선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접점을 대입하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대입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중심이 0,0일 때 대입하는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쵸? 그 공식이었어요. 이건 0,0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로 대입하기는 좀 힘들 거다라는 건데, 사실 대입해도 돼요. 대입해도 돼요.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원리대로 풀어볼게요. 저는 원리대로 풀으면 어떻게 하냐? 이 문제 실제로 나왔을 때 이렇게 원리는 이 노란색 기울기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 라고 한다면, 자, 얘에서 얘 빼요. 그러면 2죠.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은 3이네요. 그래서 2보다 3이 너 기울기구나. 그러면 너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자,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요. 기울기가 좌표를 하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4,2니까 4 빼고 2 더하고 이겁니다. 됐어요? 뭐 이식 정리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오케이. 뭐 그냥 정리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다. 라는 거. 원리 이용하니까 간단하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 저는 공식 이용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별도의 풀이로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가 아니라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 x제곱이 아닌데요? 라는 친구들. 그래도 가능해요. 뭐냐면 x-2의 제곱이라는 건 x-2를 두 번 곱한 거잖아요. y 더하기 1의 제곱은 역시나 y 더하기 1을 두 번 곱한 거죠. 이겁니다. 여기다가 넣자고요. 어떻게 넣을 거야? 오케이. 4,1을 넣는 거야. 근데 하나는 넣고 하나는 문자로 남겨놓고 하나는 넣고 그냥 쌤이 밑줄 그은 데만 넣으세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죠. x에 4 넣으세요. 4 빼기 2, 그러니까 2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y자리에 2 넣으세요. 그러면 3에 y 더하기 1. 이게 얼마다? 13이다. 끝이야. 요 두 개 정리해보시면 사실 똑같습니다. 오케이. 정리까지 안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리를 이용하는 걸 훨씬 더 권장을 하는데,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사실은 접점 주어지는 상황은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필수 유형, 바로 접점이 주어질 때의 접선의 방식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 필수 유형. 우리가 개념 때, 야, 이거는 유형으로 정리하자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2,3은요, 원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 없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원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접점이에요. 그 원 위의 점이 있으면 접점인데, 이건 원 위의 점이 아니죠.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냥 2,3에서 이랬으니까 이건 원 밖에 있는 점이에요. 실제 2,3을 여기다 대입해봐도 성립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자, 반점이 2인 원이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이 0,1고 반점이 2인 원이 있는데, 자, 여기요. 자, 근데 2,3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가 2,3, 여기죠, 여기. 그래서 2,3이라는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몇 개 나올까요?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은 2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2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아, 답이 2개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접선의 방식을 한번 구해보겠다. 라는 거죠. 그럼 방법이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방법은요,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이 좀 많죠.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 총동원하는 건데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방법을 소개는 다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접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접점을 이용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접점 이용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 접점 있죠? 접점 발생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 접점을 x1, y1이라고 한번 놓고요. 한번 모르니까 저렇게 그냥 x1, y. 물론 x1, y1은 몇 개 존재해? 2개 존재하겠죠. 이렇게 2개 존재할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어차피 접점을 이렇게 설정하면 접선의 방식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1x 더하기 y1, y는 4다. 이게 접선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얘 구하면 되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모르는 미지수가 누구냐? 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누구? x1이 뭔지, y1이 뭔지. 지금 접점만 몰라요.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만 구하면 돼. x1하고 y1하고. 이해 가시죠? 그러면 x1, y1 미지수 2개니까 식이 2개 필요하거든요. 그럼 식 2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x1, y1은 어차피 원위의 점이잖아요. 원위의 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예요.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4다 라는 게 하나 성립하고요. 또 하나의 식이 필요해요. 그게 뭐 있냐? 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2,3을 지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접선이 반드시 지금 2,3을 지나요. 원밖에 한 점, 이거를. 그래서 2,3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럼 x에 2, y에 3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2x1 더하기 3y1은 4다. 됐어. 요걸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문자로 정리해서 y는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2차 방식 풀어가지고 x1, y1을 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건 계산 생략할게요. 방법만 알면 되니까. 자, x1 실제로 한번 뭐 잠깐 멈추시고 풀어보셔도 됩니다. x1이 하나 2 나오면 y1은 0 나와요. 이렇게 2,0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 자, x1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3분의 10이 하나 나오고요. 대입해 보시면, 자, 그럼 y1이 나오기를 13분의 2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x1, y1 있죠? 이거요.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바로 답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쵸? 이거 대입하면 2x, y1에다 0 내니까 그냥 4 이렇게 돼서 x는 2라는 하나의 선이 나오는데 그게 얘예요. x는 2 그림으로도 보이시죠? 너구나 이거. 자, 근데 접점이 주어지기 요 점이 얘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요걸 그대로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분의 10x 더하기 13분의 24y는 4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양변에 13 곱해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또 하나의 접점. 얘가 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게 뭐다? 첫 번째 방법. 접점을 이용하는 거구나. 라는 거. 자, 어때요? 편한가요? 편하진 않죠. 그쵸? 그래서 접점을 이용하는 거는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문제는 뭘 구하는 게 좋냐? 그러면 결국 뭘 구했어요? 접점을 x1, y1으로 놔서 x1, y1을 구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두 접점의 좌표를 구했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연립방식 풀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은 풀이 같진 않아요. 너무 길어, 복잡하고. 그런데 이렇게 나와. 2,3에서 이 원액은 접점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라고 나왔다고 해보자. 뭐라고? 다시 한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접점의 좌표, 2,3에서 두 접선 보이시죠? 그 두 접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물어보는 게 접선의 방식이 아니라 접점이었어요. 물어보는 게 접점이었다고. 그러면 얘가 답인 거죠. 그쵸? 그럴 때는 이 접점을 이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다 알아둬야 돼요. 이 유형이 복잡한 이유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주고 요게 좋겠다, 이 방법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택까지 하는 연습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유형으로 다루는 겁니다. 이게 원밖에 한 점을 주었을 때는 방법이 여러 개여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접점 이용하는 거. 근데 쌤은 권장하진 않아요. 뭐 접선의 방식 구하는 데는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고 접점의 좌표 구하러 때는 권장사항이긴 해요. 이 풀이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내용으로 보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사실은 다 똑같긴 한데 그래서 하나로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기울기를 설정하는 거야. 그냥 방법 두 번째, 세 번째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기울기 설정한다. 왜? 이 접선 2,3이라면 원밖에 점에서 큰 두 접선이 존재하는데 이 두 접선의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접선의 기울기를 제가 모르니까 m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럼 n값은 하나, 둘, 몇 개? 2개 나온다라는 거죠. 2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사실은 m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m이 안 나오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그림 보니까 이건 x는 2죠. 자, 요렇게 y축으로 수직인, y축으로 평행이죠. 자, y축으로 평행이 쫙 요거. 자, 이렇게 가로선은 기울기가 있어요. 요거는 기울기가 0이죠. 근데 이렇게 세로선은 기울기가 없습니다. 기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문제는 이런 경우는 기울기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이 좀 있기는 하다라는 거 좀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기울기로 설정하고 한번 가보면 어떻게 되냐. 기울기 m이라고 설정해보자. 그럼 요 두 직선은 y는 m에 자 2,3을 지나는 거니까 2 빼고 3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접선 답인데 결국은 요 값을 구하시면 돼요. n값. n값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 원리 똑같아. 접하는 경우는 뭘 이용할 수 있다? 판별식 이용하거나 거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한 거야. 판별식도 되고 뭐도 되고 거리 공식도 이용해도 되고. 그래서 둘 다 가능한데 쌤은 판별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판별식으로 가보자. 즉, 요 직선 여기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근이 판별식이 0이다 뭐 이거 이용할 거예요. 이거 이용합니다. 자, 연립방식 갑니다. 저기다 대입해요. 자, x제곱에다가 자, 요거 대입하면 우리 어떻게 되냐? 자, 보겠습니다. mx 이걸 전개하고 대입하는 것보다 오케이, 그냥 바로 대입할게요. 자, m에 x-2 더하기 3 이거 대입했어요. 이거의 제곱은 4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전개합니다. 자, x제곱에다가요. 이렇게 한 두 개라고 생각하시고 앞에 거의 제곱 m제곱에 x-2의 제곱이야. 자, 앞뒤 곱한다면 2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m에 x-2고요. 자, 뒤에 거의 제곱하니까 플러스 9입니다. 이게 4다. 이렇게 돼요. 자, 전개해 볼게요. m제곱 x제곱 거기다 x제곱 또 하니까 m제곱 플러스 1이 바로 2차 항 계수가 되겠죠. 됐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차 항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4x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4m제곱이고요. 6m 나오니까 6m 마이너스 4m제곱 요게 1차 항 계수가 되겠고요. 상수항 볼까요? 4m제곱에다가 자, 보겠습니다. 자, 요 아래에 좀 쓸게요. 4m제곱에다가 그 다음 나오는 게 마이너스 12m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오면 더하기 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됐습니다. 됐어요. 자, 요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판별식 이용할게요.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 이용해보자. 짝수 판별식 이용할까요? 이거의 절반. 자,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뭐 전개하는 거는 그냥 가볍게 좀 생략을 좀 해보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개해 보셔도 되고요. 잠깐 멈춰서 이렇게 푼다라는 거 원리가 중요한 거니까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다 소거됩니다. 다 소거되고 남는 것만 써드릴게요. 남는 게 12m-5 나와요. 이거 단순 계산이니까 생략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m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왜 1차 방정식이지? 그러면 m이 하나 없는 거죠. 얘는 없잖아. 그래서 원래는 2개 나와야 돼요. 뭐라고? 원밖에서 그 두 접선은 기울기 몇 개? 2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2차 방정식 안 나오고 1차 방정식으로 하나만 나오네? 라고 하면 뭐다? m이 하나가 없네? 없는 게 뭐다? 이렇게 세로직선. x는 숫자 요거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추론하실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m이 뭐다? 바로 m이 12분의 5다. 이렇게. 됐죠? 12분의 5다. 그래서 12분의 5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요 접선이 나오는 거. 그럼 나머지 하나 어때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세로직선이구나. 그래서 2,3을 지나는 세로직선이니까 바로 x는 2라고 여러분들이 좀 추론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자, 판별식을 이용했는데 판별식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것 같다라는 D는 R이라는 거리 공식이 있죠? 이걸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도 식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M에 관한 식이 동일하게 나와서 어차피 식은 정리해야 되는 이런 형태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든 조금 풀이가 길다라는 걸 좀 감안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원밖에 한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원이 있고요. 자, 머릿속 정리하는 거야. 자, 여기 자, 원밖에 점에서 근 두 접선을 구하고 싶어요. 접선 2개 존재해요. 2개 존재해요. 이렇게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자, 우린 뭐 하면 되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접점의 좌표 x1, y1이라고 해놓고 그 접점의 좌표를 구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있다. 근데 주로 많이 쓰진 않고 기울기를 설정해서 많이 쓴다. 기울기 m이라고 놓고 a, b를 지나는구나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자, 결국 원하는 접하는 경우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하든 또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것 같다는 D는 R이란 거리 공식을 이용하든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M 값을 구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래서 판별식 이용하는, 그러니까 접점 좌표 이용하는 방법,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리 이용하는 방법, D는 R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이 3개예요. 그 3개의 방법 다 기억해 주시고 상황에 맞춰 쓰시면 됩니다. 셋 다 풀이 과정은 다 존재하고요. 좀 깁니다. 짧은 풀이 과정은 없어요. 오케이, 그건 좀 감안해 놓으시고요. 응용률 볼게요. 응용률. 자, 1,2에서 이 원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자 그랬어. 봐봐요. 무슨 얘기냐?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법 3개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문제를 봐도 이렇게 원이 있고요. 중심이 3,5죠. 반지름은 1입니다. 그쵸? 반지름은 1이에요. 자, 1,2면 대략적으로 이쯤 있겠네요. 그쵸? 1,2.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놓을게요. 쌤이 그냥 1,2에서 근 두 접선. 그런다고 생각해보면 접선 몇 개 존재하죠? 그거 보세요. 항상 그림이 중요해. 도형의 방식은 그림을 늘 그려서 푸는 거예요. 여기서. 자, 1,2를 지나는 접선 요렇게 하나 보이죠? 또 하나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나 보인다. 그래서 답이 몇 개다? 2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접점을 이용해서 갈 거냐 기울기를 설정해서 갈 거냐 라고 했는데 당연히 기울기예요. 왜?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기울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면 기울기 설정을 가는 거고요. 접점의 좌표에 관련된 걸 물어보면 접점을 설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다 알라는 거야. 이건 당연히 누가 봐도 기울기 설정이다. 그래서 요 두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놓자. n값이 2개 나오겠죠. 얘 거 하나, 얘 거 하나. 됐죠? 근데 얘는 1,2를 지나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야. 된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식이요. 자, y는 mx 마이너스 m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n값을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뭐 어차피 접하는 경우는 교점이 하나다 이용해서 판별식 0이다 라는 거 이용하거나 D는 R 이용하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 편한 걸로 하면 돼. 좀 전에 판별식을 하나 했죠?
그럼 이번에 이 문제는 D는 R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쪽 표현 넘길게요. 이렇게 넘겨서 둘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편한 걸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자, 요거죠, 요거. 자, D는 R 이용할 거예요. 즉, 3,5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쯤 1과 같아요. 라고 써서 M값을 구할게요. 자, 거리 공식에 의해서 X계수, Y계수, 제곱의 합. 거기다 루트 씌운 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자, 3하고 5를 넣어야 돼요. 여기다 X에 넣었어요. 3M. 3M 빼기 M이니까 2M. 여기다 5 넣었어요. 마5 더하기 2. 그럼 마3. 절대값 씌우셔야죠. 이게 반쯤 뭐 같다? 1과 같다. 됐어요. 자, 2M-3의 절대값이요.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루트 이렇게. M제곱 플러스 1이죠. 자,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있어요. 간단히 풀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야 될 것 같다. 그쵸? 제곱해 봅니다. 자, 얘 제곱하면 2M-3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5변 제곱하면 루트 사라져요. 자, 전개할게요. 4m제곱에서 m제곱 빼니까 3m제곱이죠. 자, 여기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12m이고요. 3의 제곱 9에서 1 빼니까 8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요거 풀어주면 돼. 풀어주면 n값 몇 개 나와? 2개 딱 나와. 2개. 2개 나온 거를 여기다 딱 넣으면 두 접선의 방식이 나오는 건데 접선의 방식 구하라고 안 했어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두 접선의 기울기 합과라 했어요. 그럼 여기 m이 2개 존재하는데 이 m이 2개 존재하는데 그 2개 합. 그 m 2개는 이거의 두 근이겠죠. 그쵸? 요 두 근의 합을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근과 계수 연기 이용하면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기억나시죠? 그래서 3분의 12 그래서 4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4인 겁니다. 선생님 만약에 기울기의 곱도 물어볼 수 있나요? 네. 기울기의 곱 물어보면 3분의 8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a분의 c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기울기 설정에서 D는 R 이용하든 아니면 판별식이 0이다. 이거를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판별식이 0이다. 이거 써도 요식 M에 관한 2차 방식은 동일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푼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풀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더 간단하게는 안 풀려요. 그래서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가 가장 풀이 과정이 좀 복잡하고 길어요. 그래서 이 유형은 따로 좀 잘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응용형 하나 볼게요. 응용형. 자, 원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요. 접선은 어차피 2개 그을 수 있잖아요.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두 접선. 그러면 두 접선끼리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줘요. 뭐라고? 선생님이 자 유형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봐봐요. 따로 필기하셔야 됩니다.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이루는 각. 접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선생님이 타이틀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상황은 한 여러분들이 자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는 게 90도짜리 하나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90도, 60도, 120도 이 정도 나오겠다. 한번 보세요. 특수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요.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했잖아요. 그 각이 수직일 때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문제입니다. 위에 거는 수직일 때 이거야. 자, 어떻게 됐냐? 원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원밖에 한 점이 있다고 해보세요. 원밖에 한 점. 근데 두 접선이 수직이에요. 그럼 자, 이렇게 어쯤 쓸까? 여기. 자, 요밖에 한 점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라고. P 여기 A, B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그어봤어요. 그러면 접선이 요렇게 하나 나올 텐데 둘이 뭐야? 수직이야 라는 거. 오케이? 자, 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몇 개? 두 개가 뭐냐? 수직 때는 요거의 기울기를 설정해보세요.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해 보시면 자, Y는 M에 요 접선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죠? 요거 A, B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근데 얘네는 지금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차피 이게 접선이잖아요. 접선이니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거 있죠? 자, 요거를 원에 대입해가지고 D는 판별식은 0이다. 이걸 이용하든 또는 뭐 이용하든
그래, D는 R을 이용하든 이렇게 해서 이용하면 M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온다고? M의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좀 전에 풀었잖아요. 그죠? M의 2차 방정식에서 M값 2개 나온다고. 얘 기울기, 얘 기울기. 근데 수직이잖아요. 수직이야. 기울기 2개가 있는데 그게 수직이야. 그럼 뭐야? 곱이 마이너스야. 곱이 마이너스.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뭐가?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우리는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아, 수직이구나. 그럼 두 접선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근거 계수관계 이용해서 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뭐냐면 여러분 도형을 만드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도형을 만드냐? 중심을 땅 찍을게요. 중심이요. 중심하고 연결을 해봅니다. 연결을 해봅니다. 라고 했어. 오! 얘 반지름인데 R. 얘 반지름인데 R. 오! 접선하고 수직인데 접선하고 수직인데 이거죠. 자, 제가 만든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아, 원밖에 한 점에서 끈 두 접선이 수직이면 이렇게 도형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다? 정사각형이라는 도형이 나온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봐봐. 직각을 반으로 쫙 쪼개요. 아, 원밖에 한 점에서 끈 여기 중심까지 딱 쪼개면 요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 이게 직각 이등변이야. 맞지? 정사각형의 대각선 딱 그으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두 개 나오거든. 오케이? 그럼 여기가 R이죠? R. 1대 1대 뭐? 루트 2. 그래. 1대 1대 루트 2. 요 길이가 뭐다? 루트 2R이다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다. 이게 훨씬 빠르긴 합니다. 둘 다 아셔야 돼. 둘 다. 이것도 아시고요. 자,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오는 거 1대 1대 루트 2. 요걸 아시면 돼. 그래서 요 방법이 더 선호돼요. 왜 그러냐? 요거는 응용이 가능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 60도입니다. 라고 했다고. 60도일 때 이게 무슨 얘기냐? 빠라바라 따라다라 원밖에 안 되는 파가 있습니다. 파 요쯤은 그으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몇 도라고? 60도야 라고 주어졌다고 해봐. 그럼 얘는 직각이야 수직이야 라고 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2다 이런 거라도 있지. 그러면 60도인 거에 기울기의 곱이 뭐 얼마인지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직일 때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직일 때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럼 다 뭐 해야 되냐면 이런 도형식으로 풀어야 돼. 도형. 자, 요 60도입니다 라는 걸 이용할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자, 반지름하고 접선 수직이죠. 이렇게. 이 사각형 보이세요? 이 사각형에서 무조건 이렇게 그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합동인 두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 합동인 두 직각삼각형 항상 이 원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R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길이도 아니야 알아요. 여기가 지금 60도의 절반이니까 30도야. 30도, 60도, 90도 기억나시죠? 1대 루트 3대 2. 60도에 마주보는 게 1. 60도에 마주보는 게 루트 3. 여기네. 일단 다시 정정.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여기가 R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루트 3R인 걸 바로 아셔야 되고요. 요 길이가 얼마다? 2R인 거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1대 루트 3대 2. 요거야. 개념으로 알아두시고 필기해 놓으세요. 여러분 교재에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필기해 놓으셔야 돼. 이 시중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매번 학교 시험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자 보셔. 60도가 아니라 몇 도도 나오겠니? 120도도 나올 거야. 120도. 그래서 자 제가 한번 그려봅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있고요. 이쯤 하면 될까? 이쯤 하면 피가 엄청 가까이 있어 이렇게. 엄청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 접선 이렇게 하나 나올 거야. 더 가까이 있어야 되긴 하겠는데 그냥 적당히 그을게요. 봐봐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가 지금 120도로 나왔다는 거야. 원 밖에서 그은 두 접선이요 120도의 각을 이루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역시나 중심 찍고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요 각이 절반이 되면서 요게 60도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럼 길이 설정 들어갑니다. 자, 요게 반지름인 건 알아요. 그쵸? 근데 여기가 30도니까요. 1대 루트 3대 2입니다. 자, 써드릴게요. 1대 루트 3대 2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루트 3분의 1 배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3분의 R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갈 때 2배 해야죠? 그래서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2R입니다. 2R. 얘 2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길이 설정해서 푸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요 내용까지. 오케이? 그래서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도형으로 만들어서 특수각 이용해서 1대 루트 3대 2 혹은 1대 루트 2 이용해서 푼다라는 그 방법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응용 유형이 되겠습니다. 응용 유형 하나 정리해 드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적용시켜 볼게요. 봐봐요. 원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풀이가 두 개 존재한다고요.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원점이 있어요. 원점. 대략적으로 찍을게요. 그냥 원점 이렇게 있다 해자. 0,0 그래서 요렇게. 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는데 요렇게 수직이어야 되니까 좀 더 이쯤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수직이지, 그래?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원점이라고 했었는데 쌤 P로 놓을게요. 자, 0,0에서 두 원의 근 접선이 서로 수직인 상황이다. 요 상황이 그림상에서 보면. 자, 이랬을 때 A 값이 뭐겠냐? 요 0,A라는 요 중심 있죠? 0,A가 뭘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첫 번째 풀이. 자, 첫 번째 풀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이용할 거야. 그래서 저는요, 요 접선 두 개를 이용해요. 접선 몇 개? 두 개. 자, 두 개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된 거죠? 자, 기울기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몰라요.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할게요. 요 지점 n 값은 두 개 있겠죠? 자, 0,0 지나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야. 됐죠? 자, 근데 얘가 지금 접선이니까요. 자, 여기다 이렇게 대입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를 만족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D는 R이란 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뭐가 편할까요? 지금 대입해보면 뭐 둘 다 뭐 똑같아요. 큰 차이는 없겠어요. 그냥 판별식 한번 써볼게. 이제 또 번갈아가면서 이제 아까 거리 공식 써봤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전개하면 m제곱에 1 더한 게 2차의 개수겠고요. 자, 1차는 마이너스 2amx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거. 상수항이 a제곱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이용할 거라고요? 판별식. 판별식이 0이다. 짝수 판별식 들어갈게요. 자, 요 값의 절반이면 마이너스 am인데 그거 제곱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야. 됐죠? 얘가 0이다. 이걸 이용할 겁니다. 된 거죠?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봤더니 요 m제곱하고요. 얘가 그냥 하나의 숫자로 보시면 이렇게 m제곱에 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a제곱에서요. 얘를 빼는 거네. 그치? m제곱 앞에 요거의 개수니까. 그럼 a제곱 사라지고 플러스 4m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상수항은 이렇게 곱한다면 하면 마이너스에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식이. 이거 전개한 거야 그냥. 아니면 하나하나 다 전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됐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m에 관한 2차 방정식도 1차항 없어. 상관없어요. 1차항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요. 근 두 개 나오겠죠? 그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니까 a분의 c 그래서 4분의 자, 마이너스의 a제곱 마이너스 이게 두 근의 곱 근과 계수 관계죠.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걸 이용할 겁니다. 자, 마이너스 사라지고요. 이쪽 넘어오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4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제곱이 8이다 이렇게 돼요. 양수 a값이다 그랬으니까 a가 2루트 2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2루트 2가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정리하시고요. 기울기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 별해. 이게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도형을 만들 것이다. 어떤 도형입니까? 그러면 반지름을 쭉 만들면 정사각형이 나오는데 정사각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쪼개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쵸? 이렇게 했네. 근데 반지름이 2예요. 그쵸? 그러면 1대 루트 2 1대 루트 2 그래서 여기가 2루트 2네. 저는 요 길이가 2루트 2라는 걸 이용하면 될 것 같다. 0,0에서 0,a까지의 거리가 2루트 2다 라고 이용하면 돼요. 끝났죠? 그럼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되는데 어차피 거리 공식 쓰면 a겠네요. 그죠? a가 2루트 2 끝 벌써 끝났어.
둘의 거리가 2루트이다. 끝. 훨씬 빠르다. 훨씬 빠르고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식으로 구하는 것보다 그림상에서 도형이니까, 도형 파트니까 그림상에서의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게 직각 이등변의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1대1대 루트 2라는 특수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거리를 구해서 해결한다 라는 게 사실은 더 훌륭한 풀이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오케이. 자, 그래서 둘 다 아셔야 돼요. 사실은 둘 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응용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유형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관련된 유형을 다 총정리하다 보니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중요한 유형들이어서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요. 자, 마무리 해볼게요. 자, 2,3에서 이 원에 끈 두 접선의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죠. 원이 있어. 근데 이거 표준으로 고쳐봐야죠.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y입니다, 이거. 자, 좀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마이너스 2y. 자, 마이너스, 자, 2,3에서, 잠시만요. 요 y가 맞는데, 필수형을 하나 안 풀었죠? 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뭘 안 푼 거지? 오케이. 소전사의 거리를 구하라. 네네, 그냥 이거 풀겠습니다. 봐봐요. 이거 마이너스 2y라고 좀 바꿔야 되겠다. 맞아요. 오타입니다. 이렇게. 이거 마이너스 2y라고 하고 풀게요. 자, y-1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게? 자, 정리해 보시죠. 자, 여기 들어갈 거는 얘 빼고요. 4 빼고, 마이너스 4 빼고, 자, 1 빼고, 그 다음에 얘 2항에서 빼면 되죠. 이렇게. 오케이. 잠시만요. 4. 여기 4고요. 다시요. 자, 그럼 2의 제곱 4. 여기 죄송합니다. 다시요. 여기 1. 얘하고 얘 사라져야 되고, 제가 넘어오면 되죠. 4네요. 4. 됐죠? 그래서 표준으로 보시는 게 4입니다. 계산이 안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의 방식이 하나 나왔어. 원의 방식. 그래서, 지금 볼까? 이 선이 뭐냐면,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요.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그쵸? 2,3이라는 게 대략 뭐 이쯤 있겠죠, 그쵸? 이쪽으로 잡아볼게요. 2,3. 그래서 그 두 접선이 있겠죠. 자, 접선을 그어볼게요. 요렇게 접선 하나, 요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그럼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두 접선의 접점. 요 사이의 거리, 요거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요. 빨간색 거리. 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거리나 길이 구할 때는요, 자, 뭐라고? 거리 혹은 길이를 구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도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각삼각형이에요. 결국 이쪽 파트는 다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그게 특수각을 가지고 있으면 특수비를 이용하고 특수각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형을 이용하는 거야. 직각삼각형을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만들 겁니까? 라고 한다면 봐봐요. 자, 이렇게 해서 중심 여기랑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러면 반지름하고 접선은 수직. 또 여기도 이렇게 하면 반지름하고 접선은 수직.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다음에 또 연결해야 되는 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직각삼각형 하나 나온 거 보이시죠? 또 직각삼각형 하나 나왔죠? 여기까지 보조선을 그어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직각삼각형 만드는 게 핵심이야, 결국에는. 그러면 이 두 직각삼각형은 어차피 합동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반지름 알아요. 반지름 얼마? 2 이렇게. 됐죠? 여기도 2겠죠? 이렇게. 자, 요 길이도 알아요. 뭐냐? 점 두 개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해볼까요? 자, 얘는 4의 제곱 16. 그 다음에 2의 제곱 4.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20이네요. 그래서 2루트 5 이렇게 되겠다. 점과 점 사이 거리. 됐죠? 그래서 2루트 5. 그럼 요 길이는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어요. 뭐? 피타고라스 정 이용하면 되지. 그치? 두 변 길이 있으니까. 자, 얘의 제곱이 20이죠? 그래서 20에서 4를 빼는 건가요? 그러면 16. 그럼 여기 4네, 4.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길을 다 알 수 있는. 그럼 이제 빨간색 길이도 알 수 있지. 봐봐, 빨리. 빨간색 길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지금 수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색 길이 절반을 알 수 있어. 절반. 딱.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등 과정에서의 공식 기억나야죠. 자, 바로 요 직각삼각형 봤을 때 얘가 밑변이면 얘가 높이고요. 얘가 밑변이면 얘가 높이였어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와 같다는 넓이 공식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요 길이를 우리가 모르니까 K라고 잠깐 놓을게요. 자, 밑변 곱하기 높이, 즉 2 곱하기 4하고 똑같은 게 밑변 곱하기 높이 2루트 5 곱하기 K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K 값이 나옵니다. 자, 2루트 5분의
8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루트 5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네요. 자, 그러면 유리화해 주시면 5분의 4 루트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당연히 요거의 2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2배 하시면 5분의 8 루트 5 이게 바로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뭐냐? 자, 요 길이들 구할 때, 뭐 접합니다 라고 해서 길이들 구할 때는 항상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 이용하고 또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배웠던 중등 과정의 고형들, 도형들 이용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응용 유형 하나를 풀어봤어요. 접선 길이 관련된 거 혹은 뭐 이렇게 길이들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역시 도형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아까 했던 거예요. 역시나 도형 만들기. 2,3에서 이 원액은 두 접선 이론각이 60도예요. 60도. 아까 했네. 그죠? 반지 길이 알고 하세요. 라고 한다면 보세요.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요. 자, 2,3을 그냥 적당히 잡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 접선 이용각이 60도다라는 거. 이거 가지고 반증 길이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직각삼각형 보이십니까? 중심이 있겠죠? 중심이 0,1이에요. 쭉 반지름하고 접선 수직, 반지름하고 접선 수직. 여기다가 쫙 쪼개셔야죠. 그래서 합동인 두 직각삼각형 60도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30도, 60도 됐습니다. 요거였어요. 요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길이를 알 수 있는 요거 봐봐요. 2,3에서 0,1까지의 거리 공식 빨리 써보세요. 그럼 얼마죠? 자, 4 더하기 4 루트 8 루트 8인데 그냥 루트 8이라고 쓸게요. 요렇게요. 됐죠? 자, 그런데 얘가 2루트예요. 2루트라고 쓸까? 루트 8 2루트 2 이렇게 되지. 근데 이 90도에 마주보는 거니까 1대 루트 3대 2죠. 그럼 여기 길이가 루트 2가 되겠죠. 물론 요 길이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루트 3이랑 루트 6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어요? 근데 이거 뭐 구하라 했어? 반지름 구하라 해서 반지름. 반지름 어디야? 얘잖아요, 얘. 그래서 끝난 거야. 정답은 바로 루트 2구나. 그림만 그릴 줄 안다면 아주 손쉽게 길이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과 관련돼서 현의 길이. 자, 정리해 드릴게요. 원과 관련된 길이들은 전부입니다. 앞으로 나온다면 현의 길이, 접선 길이. 이런 식의 길이들이 나온다면 뭐 만든다고요? 직각삼각형을 만든다. 직각삼각형 만들기 위한 보조선을 긋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한 보조선을 긋는 연습을 해서 거기서 특수비를 이용하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든 이용해서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유형이 많죠? 오케이. 자, 접선에 관련된,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유형들은 다 한번 모아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기본 필수 유형하고요, 응용 유형들까지, 또 응용 유형에 관련된 개념들까지 따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좀 복잡하고 많은 유형들을 했습니다. 그것도 잘 복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번에는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가는 친구들은 천천히 끊어서 보든지 아니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든지 해서 오늘 배웠던 유형들은 시험에 늘 그냥 등장하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 잘 정리해 놓으셔야만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고득점이 가능할 것 같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 파트가 끝이 났습니다. 원이 끝났어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도형의 방정식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바로 도형의 이동, 평의 이동, 그리고 대칭 이동, 요 이동 관련된 개념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호쌤이었습니다.